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려 과세 특례라고 해서 즉 상속이 되기 전에 정려를 즉 가업을 하시는 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려 과세 특례를 이용해서 또 일부 그 재산을 그 후대에게 정려해 줄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사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가업 상속 공제 상속세 계산에서 똑같이 다시 해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중간에 이렇게 정려도 할 수 있고 또 사망하면 이제 상속세도 정산해서 가업 상속 공제로 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려 과세 특례로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재미없을 거고요. 내용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의 기준이 제가 공부한 그 은퇴 설계 전문가에 나오는 그 상속과 정려에 대한 내용 수준이라서 그렇게 깊이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 위주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중견기업의 가업 주식을 정려하는 경우 저율로 정려세를 과세하고 정려자가 사망 시 정려 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나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 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 상속 공제 제도로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가업 상속 공제로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금액이 최대 600억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상속 전에 이렇게 가업을 하시는 분이 또 중간에 정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려 과세 특례인데 정려를 하면 나중에 그 금액이 이분이 돌아가신 정려는 일반적인 정려는 10년을 거치는데 이는 10년 전이라도 무조건 가업 상속 공제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 상속 정려했더라도 그걸 이제 상속할 때 합산해서 다시 가업 상속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가업 요건 잠깐 볼까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상정법의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정여자가 10년 이상의 경영을 해야 됩니다. 정여자 요건을 다시 조금 자세히 보면 10년 이상에다가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죠. 근데 대표이사 요건은 정여일 때는 없습니다. 자, 정여자 부모가 최대 주주로서 이제 상장일 때는 20%, 비상장일 때는 40%의 지분율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받으시는 분의 수정자 요건은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자녀면 되고 또 2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려 신고 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되겠죠. 그봐야 3개월인데 그 안에 이제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려 과세 계산 특례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정려세에 하는 그 재산 금액에 이거는 그 가업상속 공제처럼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려 과세 한도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저율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0회에서 금액에 따라서 50%까지 우리가 그 세액을 그 과세 그 표준에다가 이제 곱해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10% 그리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요게 이제 그렇게 저율 과세를 해주는 한도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이렇게 정려 과세 그게 나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10억을 공제하고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그 과세 표준에다가 10%를 곱하는 저율 과세인데 그 금액이 120억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20%를 이제 산출합니다. 자, 사후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려 과세 특례 혜택을 받았을 때는 신고 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도 취임해야 됩니다. 또 5년 동안 대표이사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1년 이상 가업에 주된 업종을 또 함부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해당 수정자가 정리를 받으신 분의 지분이 감소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 특례에 배제되는
케이스가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정려 전 그 10년, 정려 후 5년, 가업 상속에서도 똑같이 15년이었죠.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만약에 부적합하게 사후에 발각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정려세와 이자까지 포함해서 추징이 됩니다. 또 합산과 중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정려와 합산되지는 않는데 향후 상속 시 기간 10년과 상관없이 상속이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외에 창업 자금을 또 정리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창업 자금 승계에 대한 과세 특례와 중복은 또 어렵습니다. 중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승계는 그냥 개념적으로 즉 정리를 하는데 그 자식이 새로운 창업을 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중소기업 창업 자금에 대해서 50억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0%의 저율로 정려세를 과세하고요. 정려자가 이제 사망 시에는 정려 시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0년인데 20년 전에 정려했더라도 나중에 상속될 때 상속 과세 가액에 가산합니다. 네, 기타 이 창업일 때의 수정자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정려자는 60세 이상, 그리고 정려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되고요. 아래에 예가 간로해서 놨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은 2년 이내에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실제로 창업을 해야 됩니다. 밑에는 직종 해놨죠. 네, 요런 그러니까 창업 정려하고 앞에 정려과세 특례하고 중복해서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잡고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그달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간단히 그래도 개념 정도로 해서 이해하듯이 요약해보면요. 가업 요건이 업종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한번 관련되신 분은 업종 제한에서 찾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려자는 10년 이상 가업 경영을 해야 되고 60세 이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고 또 그 정려 신고 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또 사후 관리 요건 3년 내에 대표 취업 5년 유지해야 되고 1년 이상 업종 변경이 불가하고요. 또 지분 감소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여러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